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합법적인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다스리는 자유대한민국의 국민 김미자입니다. 오늘은 연설문 16번째 연설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12일 창조경제 박람회에 가셔서 축사하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창조경제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였다. 생각은 현실로, 상상은 가치로라는 주제로 개최된 박람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7개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등 20개 정부 부처가 후원하였다. 박람회는 아이디어관, 도전관, 성장관, 상생관 등 총 6개관으로 구성되었으며 150여 기업과 기관들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박 대통령은 축사에서 창조경제 핵심 전진기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국 곳곳에 오프라인 창조경제타운을 조성할 것을 밝혔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들과 개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창의와 혁신 융복합을 가로막는 규제의 장벽을 과감하게 없앨 것을 약속하였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외 기빈 여러분, 오늘 이 창조경제 박람회 개최는 제가 오래전부터 관심을 기울여 왔었습니다. 그동안 박람회 개최를 위해 노력해 주신 분들과 참가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창조경제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틀을 만들고자 심려를 기울여 왔습니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인재 양성과 발굴을 위한 기반 구축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 여러분의 도전정신과 새로운 아이디어, 신기술 등이 가득한 이 자리에 서니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미래를 확인하는 변화와 혁신의 현장이자 창조 대한민국으로 가는 새로운 물결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박람회를 통해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많은 분들의 끼와 재능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고 창조경제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경제는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절실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난 15년간 우리 기업과 국민들은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성장률 둔화와 고용 없는 성장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누가 더 오래 더 많이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누가 더 창의성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개인과 기업, 나아가 국가의 미래가 좌우되는 시대입니다. 한 사람의 뛰어난 아이디어나 창의력이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고 앞서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선진국을 모방하고 추격해온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서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창조형으로 바꾸고 혁신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저는 해외 순방을 통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국이 우리의 창조 경제와 비슷한 전략으로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창조 경제 시대에는 거대 자본과 글로벌 네트워크가 없어도 누구든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가치와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창의와 혁신, 새로운 아이디어로 창조 경제와 경제 부흥의 세기를 여실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 위에 여러분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정부는 창조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창업 벤처 기업이 성장 단계로 필요한 투자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고 실패하더라도 용기를 내어 다시 재도전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금융 지원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역량을 갖춘 창업 벤처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해외 네트워크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전 국민의 아이디어 사업화 플랫폼으로 창조경제타운을 개설했습니다.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3,800여 건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제안되었고 특허를 출원하고 시제품을 제작하거나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성공 사례들이 속속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을 통한 이런 성공을 오프라인으로 확산하고 대한민국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신산업과 신시장, 새로운 일자리라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만들고 체험하고 구체화해서 실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창조경제의 핵심 전진기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창작과 교류, 협업의 공간으로 오프라인 창조경제타운을 전국 곳곳에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각자의 보유 자원과 발전 전략을 최대한 반영해서 지역별로 다르고 특색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지역 인재들이 꿈을 펼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 부처별로 운영되어 온 연구개발과 사업화,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창조경제 지원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연계해서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실질적인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핵심 고리가 바로 금융입니다. 금융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금융 지원을 강화해서 창조경제의 시드머니가 넘치도록 만들 것입니다. 창의와 혁신, 융복합을 가로막는 규제의 장벽도 과감하게 없애서 중소벤처기업들과 개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정부와 중소벤처기업, 대기업이 함께하는 민관합동 창조경제 추진단이 출범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규제를 혁파하면서 현장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면 창조경제의 성과가 보다 효율적으로 나타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창조경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바로 창조경제의 주역입니다. 이제 창조적 혁신을 추구하는 젊은이들로부터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중장년층까지 창의적 아이템으로 도전하는 중소벤처 기업으로부터 풍부한 네트워크와 자원을 가진 대기업까지 서로 마음을 열어 소통하고 장점을 공유해 나가는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하고 다양한 일자리로 가득 찬 활력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오늘 이 창조경제 박람회를 통해 그런 교류와 소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디어가 있는 개인과 벤처, 중소기업인들은 든든한 조력자와 파트너를 찾고 투자자, 컨설턴트, 연구소와 대기업들은 창의적 인재와 아이디어를 얻는 상생의 축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박람회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창조경제 박람회 축사 내용이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 창조경제를 통해서 우리 기업들도 살리지만은 개인들도 뭔가 이렇게 좋은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거를 토대로 해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지원도 금융 아이디어가 아무리 있지만 그거를 창업을 하려고 하면 사실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자금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제 잘 이렇게 생각대로 안 돼서 좀 어떤 좀 주춤하거나 좀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도 다시 용기를 내서 재도전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금융 지원 체계까지 구축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얼마나 세세하게 부분까지 신경을 쓰시고 배려해 주시는 그런 마음이 참 느껴지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님 계실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정말 그 경제도 이렇게 많이 활성화가 돼서 기업들도 이 규제를 풀어주니까 기업하기가 참 좋았죠. 그러니까 일자리도 많이 창출해서 그 청년들이나 이런 인재들을 많이 뽑았고요. 그러니까 취업하기도 쉬웠고 일할 수 있는 일터도 많이 있었고, 또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외국에 나가면은 진짜 비즈니스 하시잖아요. 대통령으로서 비즈니스를 하셔가지고 세계 곳곳에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든지 자기의 이제 능력을 개발한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글로벌 리더로서의 어떤 꿈을 가지고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또 이제 그걸 꿈을 실현할 수 있었었죠. 그런데 이제 문재인이가 집권하면서 이 청년들한테 전부 다 이 기업을 규제를 막 엄청 또 다시 규제를 해버리고 기업을 못하도록 제대로 이렇게 사업을 못하도록 엄청 규제를 했잖아요. 삼성 이재용 같은 경우도 몇 번이나 구치소에 감금되고 정말 속상했죠.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일자리 고작 준다 하는 게 그냥 아르바이트생 이런 거 그런 걸 하고, 또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라는 이상한 그런 정책을 가지고 통해서 임금도 갑자기 너무 높여버리고 또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해버리니까 이게 사업하는 사업주들이나 또 사업주들도 힘들고 또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니까 사업주들이 힘들잖아요. 너무 임금이 올라버리고 시간은 단축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최대한 줄이는 거죠. 저도 사업을 해봐서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라는 게 정말 이렇게 건강하고 좋은 양질의 일자리는 없어지고 그냥 일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나 뭐 이런 그런 일들이 이제 일들을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런 식으로 막 하고 이랬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비교 자체가 안 되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하신 그 정책들과 문재인이나 윤석열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일했던 그거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 대통령님은 하나하나 정말 신경을 쓰셔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나라가 발전되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 연구를 하시는 그런 참 고마운 분이시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너무너무 고마운 분이 박근혜 대통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나라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님이세요. 박근혜 대통령님은 현직 대통령님이십니다. 그게 헌법상으로 탄핵당할 죄를 안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임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감금되신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대한민국 시계는 정지했던 것입니다. 정지했던 것이고 이 불법이라는 격가지가 갑자기 이렇게 생겨나가지고 이게 이제 문재인, 윤석열 이어서 지금 또 막 선거를 한다 하는데요. 선거 아무 의미 없어요. 이 불법 치하에서는 해봤자 저들한테 오히려 저들이 하는 이 선거라는 그게 오히려 합법화 시켜주는 거. 자기들의 어떤 이 행위를 정당화 시켜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선거를 통해서 어떤 이게 뭐 새로운 뭐 교체를 또 정부 뭐 사람을 교체를 정부를 교체를 해가지고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 그 생각은 올바르지가 않습니다. 불법적으로 무너졌던 정지되는 박근혜 대통령님 정부가 회복돼야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다음에 또 이렇게 이제 진행이 올바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와이셔츠 첫 단추를 갖다 잘못 끼워버리고 그 밑에 단추 아무리 끼워봐요. 옷은 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첫 단추를 다시 풀고 다 풀고 새로 첫 단추부터 끼워야 되는 거예요.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님께 내려진 유언 파면 선고가 그 잘못된 첫 단추를 제껴버리고 잘못 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바로 되려면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청와대로 복귀하셔야 됩니다. 원래 자리를 돌아가셔서 헌법대로 그 남은 임기를 채우시고 그동안 고생하시고 참 하신 거를 감안해서 더 이렇게 임기를 연장을 해가지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참 이게 보면은 5년 단임제가 뭐 한편으로는 이제 서로 이렇게 이제 어떤 한 사람이 권력을 계속 잡는 그런 어떤 거를 막는 점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일을 잘하시는 분한테는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한을 연장해주는 그런 제도도 필요한 것 같아요. 국민들이 평가를 해서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을 성실히 잘 하는 사람한테는 그 임기가 다시 연장될 수 있는, 그렇지만 나라와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임기조차 다 채우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쨌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님이십니다. 저는 누가 뭐라 해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또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작사 작곡하신 나의 조국과 애국가를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영상을 들려드릴게요. 들려드리면서 저도 같이 부르고 이렇게 이제 근데 영상을 틀면 사실 저작권이 걸리거든요. 그렇지만 뭐 제가 이 영상을 어떤 수익 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음악을 같이 들으면서 같이 부르면 더 이렇게 마음의 감동이,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얼마나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국민한테 또 이 애국심을 돋워 주시기 위해서 작사 작곡하신 이 나의 조국을 부르면 가슴이 좀 벅찬 감동이 밀려오잖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힘차게 따라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나라와 국민가 하루속히 바로 되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청와대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절대 다시 머리카락이 안 나는 이유요. 죽어버린 모낭 때문이죠. 그래서 우린 수천만 원 들여 머리를 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딱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언제나 조국과 민족을 생각하는 박정희 대통령은 나의 조국이란 노래 속에 그 마음을 담았습니다.
백두산의 푸른 정기 이 땅을 수호하고 한라산의 높은 기사 이결을 지켜왔네. 무궁화꽃 피고 져도 유구한 우리 역사 구세계도 살아왔네. 슬기로운 우리 결에 영롱한 아침 해가 동해에 떠오르며 우람한 손 금수강산 여기는 나의 소금 조상들의 핏방울이 빛나는 문화유산 우리 모두 정성 다해 길이 길이 보존하세. 전국 통일 이루가 화랑의 옛 정신이 오늘에 이어가다 새마을 정신으로 영광된 새소국의 새 역사 창조하여 영원토록 후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세. 네, 이제 다음으로는 애국가 부릅시다. 잠깐만요. 제가 애국가를 찾았어요. 이 집에서 하니까 이런 게 좋으네요. 컴퓨터를 통해서 음악 들어가면서 할 수 있으니까. 애국가 듭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다 부릅시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사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남산 위에서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불변하는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사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일편단심일세 무화삼천리 화려강사 대한 사람 대하늘을 길이 보전하세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화삼천리 화려강사 대한 사람 대하늘을 길이 보전하세 네, 애국가를 부르면 가슴이 항상 뭉클하고 콧날이 지끈해집니다. 네, 나라가 너무너무 소중하지요. 나라가 바로 돼야 우리 개인의 삶도 안정을 찾을 수 있고 행복 마음껏 꿈을 펼치며 또 어떤 나라의 국민으로서 올바른 대우를 받고 보호를 받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나라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